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박스권대를 돌파해서 흐름의 모습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에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고, 과연 이전과 같이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는 장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에서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겠죠.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줘야지, 반도체를 사야 될지 2차전지를 사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노려봐야 되는 장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지난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제가 위메이드를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게 봐서 이 종목의 흐름은 지난 21년도에 급등 추세의 모습이 진행됐고 이후에 급락 상황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나 앞으로 회사 비전이나 전반의 시장 분위기를 판단할 때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종목이 아니다. 틀림없이 이 종목은 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의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현 시점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난 이 시간에 히든 종목으로 한 종목,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부연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초기 단계에서 상승 흐름의 진행이 나타날 때 한 차례 큰 굴곡에 웨이브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삼성전자도 신성장 동력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90년 중반,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아직 검증 안 된 업종이야. 앞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일 수는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돈을 버는 업종의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글쎄 비전은 좋을 것 같은데 현재 투자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 이 내용이 90년대 중반, 2000년 초반에서의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였습니다. 90년 중반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급등하고요, 급락했습니다. 이 과정이 여기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어땠을까? 지금이야 연간 단위로 해서 50조 이상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만 엄청난 글로벌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대략 한 2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간판 기업이죠. 과거에는 간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글쎄 클 수는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투자 가치에 대해서는 글쎄라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의 흐름은 엄청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됐죠. 무려 200배 이상의, 물론 시간이 20년 가까이 시간을 지나왔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있는 업종의 종목들은 시간차를 두고 200배가 넘는 주가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큰 웨이브를 그리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과정에서의 초기 단계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메이드 어떨까요? 여러분, 메타버스 곧 위메이드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메타버스는 우리나라에서 K-뉴딜 지수라고 해서 4개 산업에 대해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산업 중에 대표 간판 기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던 반도체, 조선 등등의 업종에 있어서 이 업종의 상승, 성장 가능성이 이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벌겠지만 이게 이전과 같이 100% 성장하고 200% 성장하는
매출 신장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정됐죠.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캐시카우를 발견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종목들이 K-니들 지수에서 게임이 있고요. 게임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IT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이오,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IT, 그리고 그 제약, 요 네 가지 업종의 K-뉴딜 지수가 앞으로의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의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메이드의 접근 포인트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적으로 현 시점에서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 단, 장중의 미세한 주가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은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기술적 강의를 드리면서 1강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말씀드렸고요. 2강에서 거래량 분석을 해드렸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장착되어 있는 종목이란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저항 라인이 이제 지지선이 된다는 측면으로 지난주 위메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리뷰하고 장중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부분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께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추적해서 손절해야 되는지,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 포인트에서의 가격 구간인데 이 가격을 깰 때는 손절로서 대응해야 된다 라든가, 현 구간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 상승의 본격적인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로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든가 등등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위메이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지난주 이전 시간에 히든 종목 이전 시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이 종목을 추적해 왔던 종목입니다.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고요. 저항 가격도 장중에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58,000원, 61,000원 구간이 저항입니다. 이때가 58,000원이었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왜?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 저항 구간이라는 말씀, 지선, 저항선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58,000원, 61,000원에 오면 꺾인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능동적인 투자 차원에서의 팔고 다시 사자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흐름 어떻습니까? 이날 굉장히 긴 윗꼬리를 만들어줬죠. 이 흐름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59,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8,000원, 61,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사는 흐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흐름과 내용입니다. 노란톡방에서 또 동일하게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주가의 상황에서 48,000원, 52,000원 구간이 다시 잡을 저점권의 가격이다. 해당 구간 진입 유효하다. 흐름의 측면에서 꺾임이 아니고 눌림목의 과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구간을 찍어줬죠. 가격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다. 이 거래 그냥 여기서 꺾이는 흐름으로서의 거래가 아니다. 눌리고 다시 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20일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당 종목을 설명드리고 추적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10월 24일에 또 하나의 위메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주가 장중에 빵 떴죠. 눌림목 주고 다시 빵 떴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란톡방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주가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매물 저항 구간이나 단기적으로 이 흐름에서 매물 저항 구간이나 최근 거래량 규모를 판단할 때 돌파 흐름이 가능하다.
과로의 흐름에서 이전 흐름과 지금의 흐름을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매물 구간이나 돌파할 것이다. 해당 시점에서의 가격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오늘 장에서의 모습이죠. 돌파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너무너무 길지만 목요일에 또 한 번의 히든 종목 체크와 리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을 흐름을 잡아서 관심을 가지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께 드렸던 메시지입니다. 장중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흔드는 구간의 등락이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기존 전략 6만 원 전후로 해서 매물 구간이 있긴 하지만 쉽게 돌파 가능하다. 보유, 매물 공백 구간이다. 다음 목표 가격 구간은 6만 8천 원에서 7만 원이다.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의 흐름을 여러분께 장중에 계속해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설명드립니다. 주식투자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틀릴 때는 손절로서의 과감한 대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장중에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종목 말고 나는 유메이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 시장 흐름에 대해서 나는 대형주를 투자하고 있는 측면에서 대형주가 가는 지수의 흐름도 한번 읽어줬으면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읽어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시장에서 노란톡방에서 9시 48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전체 시장의 내용입니다. 전날 수요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만 올라갔지만 그 다음날 목요일은 전체적인 지수의 상승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종목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장 꺾이지 않는다. 의미 있는 지수 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환율과 금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목요일 장에서는 장 초반에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에서 매크로한 형태로의 시장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갭매꿈 자리이기 때문에 목요일 장에서 지수가 상승하지만 금요일 과정에서 한 번 더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다음 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의 지수 상황은 한 단계 올라온 뒤에 옆으로 횡보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지수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종목별로의 대응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 하락했죠. 하지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서의 상황이 대형주는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이 출렁 구간에서 먼저 왔던 종목들을 쉬는 거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키 맞추기다, 안 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다. 갭 메꾸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체 시장의 내용과 목표 지수, 시장 흐름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오늘부터라도 시장 흐름 잡아가고 히든 종목에 대한 추적을 같이 하면서 고민해보는 이 내용으로 접근해 보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설명드린 노란톡방을 참여 방법에 대해서 활용하셔서 오늘부터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설명 듣고 와서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율과 금리였죠. 금리는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변수라는 해석을 드렸고요.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내는 변수로서의 상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이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는 변곡점의 지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장이죠. 목요일장에서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의미 있는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2,550포인트의 고점을 한번 찍어줬고요. 10월 17일 두 번째 2,250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2,250포인트의 고점을 돌파해서 박스권을 넘어가는 이러한 형태에서 시장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장의 모습에서 전체 종목군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상승의 각도도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모습을 보여줬죠. 이 원인과 해석, 환율과 금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고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고채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판단할 때 통상 기준금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로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3년 만기 국고채를 통해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0년 만기 국고채를 통해서 금리 환경을 판단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었죠. 지금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쌍봉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었죠. 주가가 꺾이는 과정에서의 흐름을 보여줄 때 쌍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추세가 반전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쌍바닥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개의 바닥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바닥점을 찍어가는 과정의 흐름이 진행될 때는 바닥을 찍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 많이 들으셨죠. 이게 주가의 속성이고 패턴입니다. 환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께서도 차트를 보시면서 판단되시는 그림이겠지만 정확하게 최근 모습에서의 쌍봉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금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쌍바닥의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겁니다. 금리가 쌍바닥을 치면 더 올라간다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난해하지만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또 반대로의 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상품은 이 채권 단위로 금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요. 금리를 움직이는 채권을 사고 팔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때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고채의 가격이 쌍바닥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상방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끌어와서 접목시켜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끌어온 상태에서의 시장의 모습을 판단해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요. 가까운 상황에서의 지금과 같이 주가가 크게 빠지는 과정에서 하락장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빠지고 한 달 빠지고의 과정이 아니고 급락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의 상황이 우리가 뒤를 돌이켜보면 코로나 때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었죠. 그러면 시장을 판단할 때 앞서 환율과 금리의 상황이 고점에서 꺾이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시장은 항상 동일한 패턴의
반복적인 내용이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과거의 주가 흐름 패턴을 가지고 가서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과 패턴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시점이 팬데믹 상황입니다. 2020년 3월에서의 환율과 금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2020년 3월 상황에서의 환율 시장입니다. 이때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1,200원에서 1,300원까지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도피하자라고 해서 달러를 사고 채권을 사는 형태로의 투자 도피처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금리는 올라가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것은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이 전환점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그려지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팬데믹 상황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이 상황 하에서의 환율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한 발 빠르게 먼저 이전의 고점, 이전의 저점을 돌파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시점이 6월 5일이었습니다. 환율 금리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딱 이 6월 5일 요 흐름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에서 급등의 상황이 나타났고요. 6월에서 상황에서 지난 상황에서의 팬데믹 이전 가격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환율에서는 내려가는, 아래로의 안정화되는 이러한 모습이 6월 5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채권시장, 금리시장에서는 5월 4일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3월장에서 급락했던 시세의 변화가 5월 4일에 가격 흐름의 반전, 팬데믹 이전 상황을 회복하면서 돌파하는 가격 전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5일, 5월 4일 환율과 금리시장에서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되돌아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서 3월 초에서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죠. 3월 16일까지 1,400포인트까지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의 고점을 돌파한 시점이 7월 29일입니다. 주가 급락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좀 느리게 환율과 금리 시장에서의 상황 대비해서 좀 느린 스텝으로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돈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에 흘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에서,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의 가격 전환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돈은 항상 낮은 곳에서 위로의 진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돈의 흐름은 환율과 금리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최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 지금의 장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 시장에서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고 있다. 쌍바닥과 쌍봉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먼저에서 시장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장에서 주가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 상승이 일회성 상승이 아닌, 반등의 모습이 아닌 시장 반전의 흐름으로 전환하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 변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여러분께 하나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돈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하는 단계의 모습이었죠. 최초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금리를 건드립니다. 건드렸던 금리가 환율을 재차 움직이기 시작해서 시장의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할 때에도 반대로 흐름이 선순환 구조로의 진행이 됩니다. 먼저 환율 시장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 9월 말에 1,444원 고점을 찍고요. 10월 중순에 또 한 번의 고점에 1,444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장 고점 이후 되밀리는 형태로 모습이 만들어졌죠. 이 모습으로. 그래서 환율 시장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서 쌍봉의 모습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금리 아직은 쌍바닥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환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라는 메시지는 이제 다음 주 11월 3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최근에 나온 속도론 얘기 관련해서 금리 인상 스텝에 대해서 0.75를 한다든가 또는 시장의 우호적인 0.5를 하게 될 때는 주시장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환호하는 상태로의 상승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재현되는 현상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늦었습니다. 주가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남들보다 먼저 체크하고 확인해서 진입한다는 측면에서 환율과 금리의 상황을 선제적으로 흐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환율 시장의 변화 포인트에 대한 흐름입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해석하고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장 마감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러한 메시지를 드렸죠. 수요일 장 마감 시점에서 수요일 장 주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수적 측면에서는. 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었고요. 지수는 올라갔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던 질적으로는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장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상승 종목 250개, 하락 종목 600개,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매물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지수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의 심리적 측면에서 그간의 등락 구간을 돌파와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내일장, 그러니까 목요일장 상승 종목이 확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정은 가기 위한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뒤로 한 스텝 물러서죠. 움츠린다고 합니다. 멀리 뛰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요일장 마감 시장 상황에 대한 해석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목요일장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목요일장으로 넘어와서 미국 시장 내용을 보니 나스닥 지수 많이 빠졌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나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2% 가까이 빠진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장전 분위기에서의 심리 상황을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파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환율과 금리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환율과 금리도 꺾인 포인트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외바닥이지만 미국의 금리 상황이 쌍봉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 이외의 시장들, 미국에는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S&P 500도 있고요. 다우지수도 있고 러셀 2000도 있습니다. 이외에 유럽 지수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글로벌리 시장 상황의 부분들의 흐름을 여러분께 전파해드렸습니다. S&P 500 쌍바닥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외바닥입니다. 하지만 상승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쌍바닥 치고. 러셀 2000 미국에는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시황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소형주 개별주를 모아놓은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러셀 2000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는 시장에서의 품목들입니다. 러셀 2000 지수도 쌍바닥 치고 올라가십니다. 유럽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로 국내 시장 아직은 정체되어 있지만 2250포인트 의미 있는 지수의 돌파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흐름 좋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 안 받을 겁니다. 라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27일 8시 20분 말씀드렸던 나스닥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견조합니다.
각 시장별 특징, S&P는 어떤 시장이고 다우는 어떤 시장이고 유로스탁은 어떤 시장이다. 흐름 설명드렸고요. 국내 시장 전일 저항 구간 돌파할 것이다. 오늘장 미국 하락 의미 부여 크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반도체 업종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가치주 업종 올라갈 것이다. 뭐 가치주 업종에 나오면 굴뚝주라고 말씀들 많이 하죠. 건설주가 될 수 있고요. 석유화학 될 수도 있고 조선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흐름에 가치주가 순환매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을 8시 22분 장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을 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위기를 전파를 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오늘도 여러분께 시장 흐름과 분위기를 전파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흐름을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오늘 장 어떻게 돌아갈지, 오늘 장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하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아보고 돌아와서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 주식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현대상선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선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국제 해운 선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한진 해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상선이 있었고 STX 이렇게 세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였습니다.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국적 선사라고 하죠. 해운사 중에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조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선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2016년 이제 자금 악화로 인해서 얼마 전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남은 회사는 HMM, 과거에 현대상선 이 한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주가 흐름의 긴 가격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났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의 주가는 단기 구간에서의 주가의 급등과 급락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HMM, 현대상선 이 종목은 기간차를 두고 굉장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가 주가의 하락과 횡보 그리고 최근에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됐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에 대한 분위기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가장 좋았던 3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지난 2008년 그리고 2010년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 경기가 당연히 좋았고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기가 절대적 호황 기간이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사들은 물동량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증가하죠. 배를 통해서 운임하는 물량이 많을 때 수주를 많이 받고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 국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고 해외 판매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배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행기로 운송합니다.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운송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로 많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선사들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경기가 좋다는 것은 중국에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할까요? 고부가가치 종목의 생산품보다는 조금은 가격적으로 저렴하면서 물량적으로는 큰 이런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판매를 합니다. 세계 공장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와 아주 밀접하게 해운사들은 주가의 연동 관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중국의 경기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하락이 나타났었지만 세계 경기는 이후에 한 번 더 리바운딩을 주는 형태로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후에 물론 경기 침체가 있긴 했지만 주가의 하락률이 왜 이렇게 크냐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의 HMM에 대한 주가 또 기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운사들이 물동량이 많아졌을 때 2008년, 2007년, 2009년, 2010년 이때 물동량이 많았을 때 이 회사들은 자기 회사가 가진 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받아서 우리가 택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받아서 사용자에게 배로 배달해주는 형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고 그 배를 빌립니다. 이 빌리는 것을 운임지수 BDI라고 합니다. 2007년, 8년, 9년, 10년만 하더라도 세계 경기가 계속 좋아질 분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아니었다면 10년, 20년, 30년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경기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 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때 선사들은 운임지수라고 해서 미래의 용선, 그러니까 배를 사용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미리 살 수 있는 BDI를 그때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배 사용 권한에 대해서 미리 가격을 주고 이때부터 사들인 겁니다. 이때의 BDI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BDI 지수의 가격 변화입니다. 운송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료의 가격 변화가 조금 짧게 나와서 2007년, 8년, 9년, 10년 데이터가 없지만 그때의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 만불이었습니다. 요 위에 있었죠. 계속 내려와서 한 5년을 700불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항공기나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 하에서 배로의 물량은 국가 간의 교역이 계속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현대상선 HMM을 비롯해서 해운사들이 매출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2020년, 2021년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7년, 8년을 가격 변화 없이 옆으로 눕는 형태의 모습이 진행되다가 2020년 들어서 물동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6,000불 수준까지의 BDI 지수, 용선료, 사용료, 택배비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때 HMM의 회사 가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HMM의 2021년 전체 영업이익은 8천억입니다. 2022년 올해이죠.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내년이나 내후년의 예상치에 대한 가치도 조금은 예상이 되죠. 물론 약간의 변화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용선료를 미리 계상을 하기도 하고 시장 경제를 예측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에서 시장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대략 한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4년에도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천억, 6천억에서 안정적으로 회사 매출이 유지된다라는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이 그러면 어떤 규모 측면에서의 가치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HMM은 7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 형태로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HMM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30만 원 이상의 주가 상승 이후에 주가 쭉 내려왔죠. 쭉 내려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가치에 대한 운임지수를 먼저 샀기 때문에,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만불에 샀기 때문에 가격이 700불까지 내려갔죠.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겁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택배비를 10,000원을 내고 미래 것을 샀지만 지금은 700원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가격의 변화에 있어서. 그러면 9,300원을 손해보고 하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미래의 가치를 미리 사놨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7년 동안 계속 700불 내외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적자로의 전환이 됐고요. 적자 형태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상선이라고요. 원래 기업의 명칭이. 그런데 왜 HMM으로 바뀌었습니까? 적자가 확대되고 회사의 부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채권 단위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HMM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운임지수 설명드리고 중국경제 설명드리고 했던 이유들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흡수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판단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 흑자 전환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2021년도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DI 지수는 700불 내외에서 지난 7년간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었지만 최근에 2,000불 내외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몇 년 전 가격 대비해서 3배 이상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용선료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상황입니다. 1조 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 측면에서 1조 원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현재 절대적인 저평가되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 더. 제가 선사들은 세계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이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린 게, 특히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측면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배를 이용한 물동량이 많아집니다. 최근에 중국 어떠합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박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반도체 규제라든가, 또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또 통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두 양국의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전체 글로벌리 금융시장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조심스럽지만 미국과 중국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규제로 수입 관세를 30% 이상 적용하고 있죠. 이러한 분위기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 고관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중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비싼 관세가 제품가에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래서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국 관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간에 미국과 견제하고 경쟁하는 상태에서 시진핑 3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갈등 구조에서 이제는
동반자 개념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상황에서의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율 금리가 변화하면서 시장 경제도 바뀌는 흐름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의 화해 제스처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끌어모아서 흐름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경기, 당장은 아니지만 화해 제스처, 화해 분위기, 화해 무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바다를 이용한 해운계 흐름에서도 가격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BDI 지수가 즉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HMM의 짧은 흐름에서의 주가 전망을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업 가치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버는 것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0.87배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회사를 다 팔아도 주가가 0.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이 돼야 되는데 1 미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최대치이고 내년부터 조금 감소하지만 7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게 바로 재작년 수준에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5천억, 7천억 선에서 유지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진행된다. 앞서 말씀드린 HMM이 2007년, 8년, 9년 주가 30만 원 이상에서의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얼마였을까요? 이때 5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그때와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중국과 미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게 되면 바다를 이용한 물동량이 절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DI 지수도 올라갈 가능성의 상황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께 주가를 판단할 때 보통 급락, 급등, 완만, 털의 과정이 있고 역회된 숄더형의 바닥 짓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태세 전환의 상황이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HMM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역회된 숄더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바닥에서 한 단계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단계라고 해봐야 1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전체 글로벌 상황 하에서 시장 분위기는 개선되고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로의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순하게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변동성을 이용한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긴 시차는 아니고 2주 또는 3주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서 20, 30%의 수익률을 보고자 투자할 때 가격적으로 빠질 것이 없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HMM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 구간입니다. 특히나 장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장중에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을 추적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HM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구간에서 해당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노란 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 HMM 투자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